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전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누구라는 거를 한번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 내가 누구인가? 아,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 번도 본인에 대한 나는 뭐 전태평 누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에 대한 이름과 나는 누구입니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 또 당신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부터 시작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식물병원 초록의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태평입니다. 저는 이제 화해업이 한 3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초창기에는 온실 시공업을 한 10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문에서 배우지 못한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 유튜브 해설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식물 생리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주 할 겁니다. 기본 생리를 알고 나면 식물 키우기 굉장히 쉬우신데 금균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뿌리 구조라든가 잎의 모양새 왜 이렇게 생겼는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저희 유튜브 자주 봐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랬으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전수를 찍게 됐는데요. 저번에 호접란 파트를 찍었을 때 이제 어떤 분이 보석 금전수 분갈이 하는 거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 이제 보석 금전수를 분갈이를 하면서 원래 있었던 금전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일반 금전수하고 보석 금전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금전수와 보석 금전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좀 모양이 다르죠. 잎사귀 모양 똑같은데 크게 구별할 부분들은요, 보석 금전수는 잎과 잎 사이 매디가 짧습니다. 떼글떼글 자라서 아주 튼튼해 보이고요, 잎도 두껍고요, 특별하게 광택도 많이 납니다. 잘 보시면 튼튼해 보이죠. 대도 두껍고 키가 짧아요. 우리가 이런 식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아주 건실하고 튼튼하게 자랐다라고 보고요. 현재 이쪽에 우측에 있는 금전수는 광량이 부족해서 매디가 좀 길어졌다. 원래 수입될 때는 이게 짧게 나옵니다. 구입했을 때 짧는 물건들을 갖다가 집에서 키우다 보면 새싹이 나면서 길게 나올 거예요. 이걸 잘 자랐다고 보시는데 사실 잘 자란 건 아니고요. 광량이 부족해서 못 자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기만 해도요, 색깔이 보석 금전수가 훨씬 진하고요. 네, 그리고 봄에 같이 들어왔는데 보석 금전수는 지금 키가 안 크고 그대로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일반 금전수는 키가 그 사이에 많이 컸어요. 많이 컸죠. 네네네,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이런 같아요. 것 같아요. 원래 보석 금전수가 원래 원 이름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금전수 키우다가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서 이 부분을 막 조직병을 해가지고 번식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대는 굵고 매디가 짧죠. 그래서 아주 튼실하게 보이죠. 기본 성격이 이렇습니다. 가격은 일반 금전수에 비해 약 배 이상 정도 유통이 되고 있고요.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던가요? 상당히 비싸죠. 유통하시는 분들이 이 판매를 잘 되기 위해서 이게 돈나무라고 해서 판매하시고 보석 금전사 이름 붙였지 원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 아이의 학명은 자미오 클라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자미오 클라스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다 보면 일반 소비자가 쉽게 접근이 안 되니까 그냥 금전수, 이 아이는 듣기 좋게 보석 금전수라고 판매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해피트리라고 들어보셨죠? 해피트리 뭐 한 4, 5년 전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 아이의 학명 이름 자체가 원래는 헤트로파낙스 플로그렌스라는 식물인데 이 이름도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우니까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해피트리, 행복나무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우리나라 모든 품종들, 식물 품종들이 그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는
그 보석 금전수하고 일반 금전수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분갈이를 시작해 보도록 네, 할게요. 해볼까요? 분갈이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분갈이는 지금 나무 크기나 사이즈에 따라서 화분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먼저 제가 화분을 다 골라놔서 이렇게 보석 금전수부터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지난 봄에 매장에 들어와서 예쁜 것들 다 팔리고 남은 재고 물건들이 사실은 그래서 분갈이 진짜 해야 되는데 안 해놨더니 이렇게 화분쯤 미어 터집니다. 이렇게 따내고 화분 뿌리도 보여드릴 거고요. 뿌리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석 금전수가 좋아하는 토양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피트모스입니다. 피트모스고요. 피트모스 원판 pH 5.5, 한 6점 되는 약산성의 pH를 가지고 있는 피트모스고요. 이 피트모스에다가 적정량의 쑥가루 내지는 포라이트를 섞어서 기존으로 배합을 해놓은 60% 습도에 맞는 이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에 한 삽, 두 삽. 마사는 습도를 갖고 있지 않는 흙이고요. 피트모스는 현재 60% 정도의 습을 갖고 있는 건데 2대1로 섞었으니까 이 정도 배합 비리면 토양 습도가 약 20% 정도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좀 더 넣겠습니다. 특히나 물 먹는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깔만 깔고요. 그러면은 지금 보석 금전수도 네. 다육식물에 포함이 되는 식물인가요? 다육식물은 아니지만 다육식물하고 성격이 물 먹는 성격, 일지랑 광량을 좋아하는 거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깔았고요. 그다음에 포라이트 깔아서 물구멍을 키워지는 배수충을 깔았고요. 이 위쪽에 그냥 보통 깔겠습니다. 지금 분갈이 세팅은 됐고요. 근데요, 봄에 들어온 물건인데 지금까지 이 화분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 뿌리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화분 한쪽을 들시고 잡으시고 반대편을 툭툭 치면은 화분과 나무가 분리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쭉 뽑으시면 뿌리는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번 외국소 수입할 때 코코피트에 심어서 예를 들어서 외국서 식물 수입할 때 토양에 섞여 들어오면 검역이 걸리기 때문에 피트모스나 코코피트에 심어서 들어오거든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사실은 이 배양토는 원칙적으로는 보석 금전수에 어울리는 용토는 아니에요. 과습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좀 정리하고요. 흙 좀 털어내겠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구근인데요. 구근이죠. 얘는 물탱크예요. 금전수 물탱크인데요. 감자알 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물을 잘 주시면 이 아이가 배가 부르면 통통해지고요. 금전수 물 많이 주면 죽는다고 물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줄기가 쪼글쪼글쪼글해지면서 골이 생길 거예요. 배고파서 자기 몸에 물을 가지고 버티는 중이고요. 이게 줄어들면서 이 구근이 또 적어집니다. 버티는 거예요. 물을 잘 주면 다시 커지면서 물 저장 탱크입니다. 이게 전에는 손님이 금전수 분갈이를 손님구나. 하겠다고 갖고 오셨는데 네. 물을 너무 안 주셔서 네. 이 구근 아까 감자알 같이 생긴 게 없었어요. 없죠. 네.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키우시면 문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쇼크 먹은 겁니다. 구근이 썩어서 빠지죠.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놔두고요. 지금 이게 두 개 개체예요. 모양을 잘 봐서 예쁜 모양을 잘 잡고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비어있잖아요. 이렇게요. 이 부분은 심으실 때 구근 이 부분 있잖아요. 뿌리하고 구근 닿는 부분, 이 부분이 전체 화분 높이의 80%만 흡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 화분 높이의 80% 높이 맞추시고요.
이 화분을 흔들면서 살짝 화분 나무를 들어줍니다. 들어주면 뿌리 사이사이에 영토가 배양토가 잘 들어가겠죠. 자연스럽게 뿌리 사이에 배양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를 안 다치고 이것을 이렇게 심으시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항상 배양토 채우실 때는 전체 화분 높이의 80%만 채우시는 게 원칙이고요. 20%는 물 주는 공간을 항상 비워두시는 게 맞습니다. 위에 마사를 올려서 정리를 할게요. 보석 금전수 사이즈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좀 뿌리 상태가 썩 좋아 보진 않습니다. 봄에 들어왔는데 분갈 시기를 놓쳐서 뿌리가 통풍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화분이기 때문에 좀 썩었을 것 같아요. 썩고 다시 자란 중인데 지금 분 상태가요. 터지려고 그래요. 안에 있는 구근이 자라면서 지금 분갈이 일찍 해줬어야 되는데 못 해줬더니 화초가 망가졌어요. 아마도 터지었다가 뿌리가 썩은 상태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 중 같아요. 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아까는 보석 금전수였고 네. 지금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일반 금전수예요. 그죠? 그렇죠. 잘 보여드려 볼게요. 밑에는 썩었습니다. 벌써 썩은 뿌리죠. 볼게요. 구근 보이시죠? 오, 진짜 완전히 음. 감자, 엄청 큰 감자 같아요. 지금 물 잘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살아 있고요. 줄기도 보시면 탱탱하고 튼튼해 보이죠. 물을 안 주시면 이게 쭈그러 들면서 이 구근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그 금전수 사이사이에 검은 반점이 있죠. 이렇게 병이 아니고요. 네. 원래 성격입니다. 가끔 이게 병이냐 물어보시는데 병 아닙니다. 얘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가지가 되게 많았는데 분갈이를 제때 못 해줘가지고 가지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죽은 가지는 뿌리는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심어 볼게요. 이 아이 똑같습니다. 죽은 뿌리는 잘라낼게요. 이 아이가 쥐어뜯잖아요. 쥐어뜯으면 뿌리가 늘어나면서 다 망가지니까 되도록이면 잘라 가지고 상처 부위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화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금전수는 밑에 알뿌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분갈이 할 때 보면은 위에서보다는 어떨 때는 아래에서의 그러니까 아래 뿌리 쪽이 그 줄기보다 더 양이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전수는 좀 화분 선택을 좀 더 그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을 선택을 할 때 금전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좀 더 고려해서 선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롱 화분들은요 습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디자인상으로는 이쁠 수는 있어요. 긴 화분들이 좁은 장소에. 근데 제 기준으로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 물을 많이 안 줘도 잘 버티는 아이들은 입구가 화분이 낮고 넓은 화분들이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모양새가. 두 번째로 구근이 비대해지면 나중에 분갈이 할 때 꺼내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입구가 넓은 기본 화분 쓰시는 게 다음에 분갈했을 때 뿌리가 다치지 않고 잘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낮은 화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할까요? 그러게요. 금전수를 우리가 이제 분갈이를 하는데 네. 쟤는 이제 잎꽂이 네. 그리고 물꽂이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하죠. 그래서 잘 됩니다. 물꽂이 하는 것과 잎꽂이 하는 것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럴까요? 일단 분갈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다. 다 봄에 들어와서 분갈이를 못 해가지고 뿌리가 많이 보세요. 망가졌을 거예요. 구근이 없어졌죠? 다 썩었어요. 썩었죠? 네. 썩었는데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따내서
하나의 개체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썩었잖아요. 이게 네네. 물렁물색이에요. 과습이에요. 과습. 토양이 좋지 않습니다. 다 따서 버리시고요. 보이시죠? 구근이나 달려 있죠. 하나의 네. 개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도 따로따로 띄어서 번식을 하지만 대량 번식할 때는 잎꽂이하고 줄기꽂이 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줄기꽂이 보여드릴게요. 잘랐잖아요. 이 자른 부위는 가위로 자르시면 면이 거칠어요. 이 부분은 꼭 날카로운 칼로 45도로 따듬어 주시는 게 물관을 다치지 않고 물을 쉽게 먹어서 뿌리가 내리는 방법이에요. 항상 잘 되는 칼로 45도로 정리해 줄 것. 이 상태에서 물에 꼽아 놓으면 뿌리가 내리거든요. 뿌리 내리면서 다시 이런 그 다음에 화분에 심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꽂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물관을 다치지 않고 날카로운 칼로 따줘야지만이 물을 먹을 수 있겠죠. 금전수 잎꽂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만들어 놓은 배합필 있죠? 이 배합필에다가 흙은 80%만 채우시고요. 잎면을 보이게끔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한 달 정도 있으면 새 뿌리가 나올 거고요. 뿌리가 나온 다음에 다시 분해해서 하나의 개체씩 분리해서 심으시면 또 다른 금륜수가 생기는 방법입니다. 이 아이는 둥그레 시계 지나가지고 안 나올 것 같아. 따내야지. 화분이 다 찢어졌어요. 아이고 미안해 죽겠네. 그러게. 진짜 해줘야 되는 것을 뿌리 벌써 봐요. 해줬어야 됐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네. 발버둥 치고 있네. 네. 아유. 지금 보기에는 모양이 별로 안 이쁘죠. 근데 제가 분갈이 하면 정말 이쁘게 자랄 거예요. 아니 옷만 갈아입혀 놨는데도 이뻐졌는데요? 이뻐지죠. 아까하고는 지금 완전히 사이즈 달라요. 맞는 화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아까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커 보이죠 지금? 아니, 크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사이즈가 너무 이뻐요. 아, 저 한 가지 질문할 게 또 있어요. 맨날 궁금해요. 더 뭐가 궁금해요? 저 금전수를 키우면서요. 음, 주의를 해야 할 것들이 음? 있는 것 같아요. 주의할 거. 그래서 그 주의할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금전수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금전수는 추위에 약합니다. 반면에 햇빛은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되도록이면 햇빛이 많은 창가에서 키우시는 게 좋겠고요. 이 아이는 또 과습에 약해요. 입이 두껍지 않습니까? 입이 두꺼운 아이들이 대부분 햇빛 좋아하는 식물이고 비가 없는 사는 식물이니까 토양이 물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토양에 심으시고 물은 자주 주셔도 괜찮습니다. 단 햇빛이 많다는 가정하에 이야기예요. 금전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햇볕을 얘기를 해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햇볕이 이제 갑자기 음? 그 직사광선을 받게 되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탈 수 있거나 아니면 잎 색깔이 변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할 하세요.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아이는 식물이에요. 이제 실내에 있다가 햇빛에
급격하게 내놓으면 잎이 탈 수도 있고 상태가 안 좋아지지만 그 다음에 나온 싹들은 그 햇빛이 적응을 해서 아주 이쁘게 탄탄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보석 금전수와 일반 금전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아시죠? 감사합니다.